1.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듐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제의 사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혼화제로서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밀도를 구하는 아래식에서 B의 값으로 옳은 것은 4.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시료의 질량. 3. 시멘트 클링커의 주요 조성 화합물인 엘라이트와 벨라이트의 수화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화열은 C2S보다 C3S가 크다. 4. 아래의 표는 어떤 이종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이다. 이 이종 포틀랜드 시멘트 성분 중 C3A의 조성비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구한 값은 1. 6.5%. 5.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분순물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시험이 끝난 시료의 용액색이 표준색 용액보다 연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할 수 없다. 6.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부순 잔골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부순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미세 분말의 양이 많아져서 슬럼프가 증가되므로 잔골재율을 높여야 한다. 7.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으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실리카듐 팽창제 등을 함유하는 것은 2. 결합제. 8. 골재 체가름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3. 25mm. 9. 일반 콘크리트의 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 제비는 55%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콘크리트 배합에서 시멘트의 사용량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1. 골재의 입도. 11. 르샤틀리의 비중병에 의한 시멘트의 비중 시험 결과가 아래의 표와 같을 때 시멘트의 비중은 3. 3.2. 12.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에서 평균 제하 속도로 옳은 것은 3.10에서 30MPa/s. 13.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인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를 아래의 조건을 따라 구하면 2. 48.35MPa. 14.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플라이 애쉬는 유리질 입자의 잠재수 경성에 의해 콘크리트의 초기 강도를 증진시킨다. 15. 아래 표의 시험 항목 중 KSF 2561의 품질 시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4. 미은, 미을. 16. 콘크리트 이름삼을 만드는 배합 설계에서 단위 시멘트 양이 320kg, 단위 수량이 160kg, 공기량이 5%였다. 잔골 제율이 35%, 잔골재 표건 밀도가 2.7g/cm3, 굵은 골재 표건 밀도가 2.6g/cm3, 시멘트의 밀도가 3.2g/cm3일 때 단위 잔골 재량은 2. 652kg. 17.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C3S를 많게 하고 C2S를 적게 하고 분말도를 4000에서 4500cm 위주로 미분쇄하여 초기 강도를 크게 한 시멘트이다. 18. 콘크리트용 혼화제로 실리카듐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리카듐의 혼합량이 증가할수록 콘크리트에 소요되는 단위 수량은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19. 시방 배합 설계 결과 잔골 재량이 630kgm3, 굵은 골재량이 1170kgm3이었다. 현장의 골재 상태가 아래 표와 같을 때 현장 배합의 잔골 재량과 굵은 골재량으로 옳은 것은 1. 잔골재 579kgm3, 굵은 골재 1241kgm3. 2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로서 상수돗물 이외의 물의 품질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현탁 물질의 양은 5g/L 이하여야 한다. 21. 안지름이 25cm, 안높이가 28.5cm인 용기에 콘크리트를 넣고 2시간 동안 블리딩에 의한 물의 양을 측정했을 때 64.5ml였다면 이때 블리딩량은 1. 0.13ml/cm2. 22. 콘크리트 현장 품질 관리에서 제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4.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에서 판정 기준을 3가지 이상 벗어나는 콘크리트로 시공한 경우. 23.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굳은 콘크리트의 강도 특성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2. 압축 강도. 24.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콘크리트 표면에 고인 물은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하는 것이 좋다. 25.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검토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미관이 중요한 구조라 해도 미관상의 허용 균열폭이 없기 때문에 균열 검토를 하지 않는다. 26. 보통 콘크리트와 비교할 때 A2 콘크리트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잔골 제율 증가. 27. 현장에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20회 측정한 결과 표준 편차는 1.4MPa이었다.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30MPa일 때 배합 강도는 3. 32MPa. 28. 콘크리트의 공기량 측정 시 흡수율이 큰 골재의 경우 골재 나탈의 흡수가 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골재의 수정 계수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한 배치 배합에 대하여 압력 방법에 의한 골재의 수정 계수를 구할 때 필요한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양은 2.
잔골제 4.5kg. 29.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등의 수평 부재의 거푸집은 기둥, 벽 등 수직 부재의 거푸집보다 일찍 해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30.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압축 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하루 360m3의 콘크리트가 제조 및 타설된다면 실시해야 할 검사 횟수는 2, 3회. 31.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시험체의 제하 속도가 느릴수록 압축 강도는 증가한다. 32.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10개 공시체의 압축 강도를 측정한 결과의 평균 강도가 25MPa이고 표준 편차가 2.5MPa인 경우의 변동 계수는 1, 10%. 33. 댐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다음날 타설된 콘크리트를 확인하였더니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에 폭 2mm 이하의 균열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다. 다음 중 가장 적정하게 처리한 것은 4. 균열이 생긴 부분을 연필 등으로 처음과 끝부분을 표시하고 균열 발생, 확인 날짜 등을 현장에 표시한 후 균열관리 대장에 기입하여 계측 관리한다. 3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크리트 회수수의 품질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염소 이온량 350mgl 이하. 35. 비파괴 검사에 의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것은 3. 콘크리트 배합비. 36. 공기량이 콘크리트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2. 동일한 물결합 제비에서는 공기량이 증가할 때 압축 강도가 증가한다. 37. 잔골제의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3. 잔골제로 받아 잔골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염화물 입도 및 함수율의 시험 빈도를 다른 잔골제보다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38. 아래 그림 초음파 속도법의 측정법 중 한 종류를 나타낸다. 이 측정법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2. 직접법. 3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차와 운반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덤프트럭으로 운반했을 때 콘크리트의 1/4와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양쪽 플럼프 차이가 30mm 이하여야 한다. 40. 공사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의 양생기간보다 길게 하고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1.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음은 3. 콜드 조인트. 42. 수밀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최대 몇 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2. 4%. 43. 슈크리트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뒷달면, 겉면 또는 벽면 보호는 별도의 보강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슈크리트 설치로 인한 추가 안전성 확보는 필요 없다. 44. 일반 슈크리트의 장기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제령 28일로 설정한다. 이때 장기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하는가? 1. 21메가파스칼. 45. 일반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넓은 장소에서는 콘크리트 공급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에서 시작해서 먼 쪽으로 타설한다. 46.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촉진 양생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막양생. 47. 수준공사용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의 주입 모르타르 제조에 사용하는 혼합재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 은결 촉진제. 48. 수중불 분리성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콘크리트의 수중 유동거리는 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9.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공 요인인 콘크리트의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을수록 측압은 커지게 된다. 50. 콘크리트 수평 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 일체성 확보를 위하여 채택될 수 있는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방법이 아닌 것은 1. 간접법. 51.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고강도 콘크리트는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클수록 강도면에서 유리하다. 52. 팽창 콘크리트의 팽창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의 팽창률은 100/10-6 이상, 700/10-6 이하인 값을 표준으로 한다. 53.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는 2에서 3%이어야 한다. 54. 콘크리트의 쪼개 민장 강도 시험으로부터 최대 하중 P는 10KN을 얻었다. 원주 공시체의 직경이 100mm, 길이가 200mm라면 이 공시체의 쪼개 민장 강도는 3. 3.18메가파스칼. 55. 서중 콘크리트를 시공할 경우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56.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의 제조 시 사용되는 혼화 재료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균질한 내부 밀도 형상이 중요하므로 AE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7.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 방지 및 제어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프리웨팅을 한다.
58.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한중 콘크리트에는 A이제, A 이감수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59.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아래 표의 설명에서 에 들어갈 알맞은 수치는 3. A 0.8, B 0.5. 60.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40mm. 61. 나선철근 기둥에서 나선철근 바깥선을 지름으로 하여 측정된 나선철근 기둥의 신부 지름이 250mm, FCK는 28MPa, FY는 400MPa일 때 기둥의 총 단면적으로 적절한 것은 2. 100000mm. 62. 다음 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공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균열 주입 공법. 63. 기둥의 양단이 힌지일 때 이론적인 유효끼리 계수 K의 값은 3. 1.0. 64.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용 재료 선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물성은 1. 내화성. 65. 폭 400mm, 높이 550mm, 유효 깊이 500mm, 압축 철근량 1588.4mm, 인장 철근량 3176.8mm인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의 보에서 하중에 의한 탄성 처짐량이 1.2mm일 때 하중제와 1년 후 총 처짐량은 3. 2.3mm. 66. 사변에 의해 지지되는 이방향 슬래브 중 일방향 슬래브로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2. LS가 2보다 클 때. 67.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는 단순보에서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공칭 전단 강도는 4. 129.9kN. 68.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휨 부재의 비균열 등급, 부분 균열 등급 및 완전 균열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비균열 등급은 인장 연단 능력 FT가 1.0 FCK 이하인 경우이다. 69. 아래에서 설명하는 비파괴 시험 방법은 3. 풀아웃 테스트. 70. 콘크리트 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탄산화 속도는 물 결합 제비가 낮을수록 빨라진다. 71. 이방향 슬래브를 직접 설계법으로 설계할 때 단변 방향으로 정역합적 총 모멘트가 200kN일 때 내부 패널의 양단에서 지지해야 할 휨 모멘트와 내부 패널의 중앙에서 지지해야 할 휨 모멘트로 옳은 것은 3. 기압 130kNm, 니은 70kNm. 72. 단부에 표준 갈고리가 있는 도막되지 않은 인장 E형 철근 D25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 정착 길이는 1. 498mm. 73. 콘크리트 구조물의 평가 및 반정을 할 경우 종합적인 평가 기초 대상이 아닌 것은 2. 기술성. 74.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둥의 피로는 슬래브에 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5. 아래의 휨 부재의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인장철근의 간격 제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KCR은 철근 조건을 고려한 개수로 건조 환경일 경우 210으로 한다. 76.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동결 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노출 등급 F1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따른 확보해야 할 공기량의 관계가 틀린 것은 1. 10mm-7.0%. 77. 상세조사는 표준조사의 자료로부터 원인 추정, 보수보강 여부의 판정과 보수보강공법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 상세조사의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1. 균열폭. 78. 준공 후 20년 경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산화 깊이가 15mm였다. 준공 후 100년 경과된 시점에서 탄산화 깊이의 예측값으로 적정한 것은 4. 33.5mm. 79. 다음 그림과 같은 단철근 직사각형 단면에서 인장철근은 D22 철근 2개가 윗부분에 D29 철근 2개가 아랫부분에 2줄로 배치되었다. 이때 보의 공칭임 강도는 3. 291kNm. 80.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비틀림 철근 상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횡방향 비틀림 철근의 간격은 200mm보다 작아야 하고 또한 가장 바깥의 횡방향 폐쇄 스터럽 중심선의 둘레의 1/6보다 작아야 한다.